예, 안녕하세요. 박인호입니다. 검찰개혁 2019년도 그 촛불 시민 서초동에서 하는데 참여해서 그때부터 도대체 이 대한민국 이 사법개혁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 시민의회에 이번에 심포지움에 참여하면서 시민의회에 구성되는 방법과 배심제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회와 이 배심제는 우리 시민의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동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시민의회와 배심제의 동일성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민의회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용이 광명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초안을 낸 거에 대해서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얘기 읽어보면은 선거에 의한 대의제는 정치적 대립이나 당사자 이해관계 사안에서는 결정력을 상실한다. 뿐만 아니라 김후의 초당파적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선거에 당선되는 능력자들의 이해관계가 충실할 반세기가 넘도록 국민들이 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헤매고 있는 이유다. 이런 근본적 결함을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이 바로 시민의회다. 이 부분은 광명교육감님께서 초안을 올려주신 얘기 그대로 제가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서양에서는 배심제를 12명의 계층별 다양한 에서 뽑아서 합의한 내용을 천심이다라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제가 며칠 동안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삼권 분립을 주장한 몽테스키에는 삼권 분립에서 사법권은요 관료들 주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재판관은 1년마다 한 번씩 갈아쳐야 된다 라고 이 책에 썼어요. 그만치 이 법의 몽테스키의 이것은 이 사법부가 관료주의에서 포획되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는 배심제가 비용이 많이 드는 면이 있어서 참심제, 독일에서 참심제가 도입됐는데 독일에서 참심제가 도입된 배경은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적색, 사회주의 세력을 좀 몰아내기 위한 방편으로서도 이렇게 참심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선생에서 지금 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하는 나라라는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것은 일제 때 만들어진 법인데 일본은 1945년도 해방 이후에 미군 정식에 이것을 삭제를 했어요.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한다는 헌법 조항에다가 배심제를 맡고 있죠. 그 다음에 치안판사제. 특히나 치안판사제는 일반 시민이 자칫한 사건, 소소한 돈으로 따지면 3천만 원 이하 소소한 이 분쟁을 독일과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주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을 합니다. 정말로다가 항소율이 1%도 안 되게 자세하게. 지금은 대한민국은요 하루에 100건씩 법관이 난리입니다. 재판을 합니다. 전 소액 재판을 3번이나 가봐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국민참여재판이 형식적이고 결정력이 없다라는 것이 또 저는 대한민국 특히나 이 배심제에 관해서는 박홍규 교수님이 책을 많이 내셨어요. 박홍규 교수님의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고 또 박홍규 교수님에 대한 서적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이제 여러 법률가분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배심제로 하면 유죄만 하고 편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우리 문화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박홍구 교수님의 책에 써놨더라고요. 무죄로 편결한 것이 민심의 12명이 판단한 것이고 또 그러면 또 일반인들이 오제 심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오제 심는 사건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지 승신이 범인이면은 확실하지만 이 검찰과 이 경찰들이 증거 조작까지 할 정도로다가 집요하게 매달려 가지고 재판 자체가 개판이었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그 재판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심원제의 또 획기적인 기능이 뭐냐면 법률 적용이나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함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이 배심원 제도의 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심원제에 대한 이 일반인들의 여러 가지 그 자세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또 한 사례로 설명드리면 지금 낙태죄가 전 세계에서 폐지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일반 사람은 낙태죄가 폐지되길 원합니다. 독일과 같이 합리적인 사회도 생명이 이 태아에서 3개월이 넘어가면은 태아한테 생명권이 있다라는 그러한 그 생명과학자들의 주장과 종교인들의 주장에 의해서 3개월 이상의 낙태는 불법이다라는 것이 그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이 의사가 저 6개월이 넘었는데 저 산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있다 해서 낙태를 하면은 배심원들이 무죄로 판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이 아무리 어떤 그 잣대를 만들더라도 법은 물론 필요하죠. 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 사례별로다가 그 칼날을, 법이란 칼날을 나열칠 때는 그 권한을 배심원에게 달라, 국민들에게 달라라는 것이 배심원의 속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다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대희 대법원장이 배심원제가 벨기에에서 시도했다가 폐기했다 이렇게 폄하하고 하는데, 이것이 최근에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의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시민의회가 굉장히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선진적인 건데, 일본 같은 경우 실패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일본도 2000년도에 대법원장 출신이 막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많은 시민단체가 배심원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이제는 참신제로 하자라고 돌려놓고 참신제도 아닌 재판원 제도로서 결론이 났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참신제라 하더라도 재판관보다 2배수의 일반인 출신의 재판관이 결정권이 있어요. 참신제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결정권이 참심원, 즉 재판관들이 반대하더라도 일반인 시민회에서 뽑힌 참심원이 무죄다라고 하면 무죄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고, 2심에 올라가면은 재판관 숫자를 늘리고 참심제 숫자를 줄여서 비토권, 뭐냐면은 재판관이 다 합의하더라도 참심원이 무죄라 주장하면은 그것을 비토할 수 있는 비토권이 있어요. 그러나 일본은 재판원 제도인데 이것이 재판관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겁니다. 분명히 참심제로다가 일반인 출신들의 재판관을 2배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냐 무죄냐 결정할 경우에는 재판관이나 참심원이 꼭 껴야 된다 라는 조항을 붙여가지고 이 결정권도 무력화되고 비토권도 무력화된 재판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배심제를 주장할 적에 참심제가 더 낫다, 그 다음에 그 재판관들의 판단력이 더 좋다라는 이런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일본처럼 잘못된 저런 제도로 귀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앞으로 우리나라 배심제를 도입할 적에, 추진할 적에 저러한 일본의 반대 세력에 의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제도가 만들어질까봐 저는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정리했습니다.
시민의회와 함께 배심제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